제가 얼마 전에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삼겹살 집에 가면은 불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정도. 그냥 우리가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 발암 물질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냉장고는 세균의 증식 속도를 늦추는 그런 가전입니다. 세균의 증식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늦춰주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속의 온도가 4도 이상만 되면 세균은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것을, 우유 속엔 단백질, 지방 이런 세균이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유를 냉장고 문 쪽에 둔다. 문은 늘 열고 닫는 곳이고 온도가 4도보다 높아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은 거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 뭐 단백질 없잖아요. 지방 없고. 이런 것들은 앞에 보관해도 되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4도 이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의 깊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세균을 좀 더 느리게 증식하는 정도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개봉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염은 시작되고 세균은 증식 시작합니다. 그런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감자는 그 속에 이제 녹말이 있는데 이 전분이 냉장고 속에서 굉장히 빨리 분해돼서 당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요리를 하게 되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요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요리를 해 드시면 독을 만들어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감자는 냉장고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양파나 바나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냉장고 속에 두게 되면은 살이 금방 무르게 되죠. 그리고 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토마토 같은 것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 금방 세포 조직이 물러져서 토마토 같은 것들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예요. 요즘 이제 한줌 견과류 해가지고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냉장고 속에 습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습기와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에는 곰팡이가 실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견과류 위에 붙어서 습기를 머금고 자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견과류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밀봉이 돼 있으면은 수분이 안 오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다가 뚜껑 닫아 놓고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심하자는 거죠. 치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치즈 같은 것도 우리가 먹다가 냉장고 속에 뒀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거든. 특히 축축한 치즈, 굉장히 세균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 빨리 드시는 게 맞죠. 자꾸 냉장고에 뒀다 나중에 아껴 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손에는요,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있을 때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상재균인데, 이게 음식물에 붙은 다음에는 그게 있는 양분을 먹으면서 독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독소가 이제 엔테로톡신이라는 건데, 정말 장독소인데요. 이런 것은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독소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물을 칼로 잘랐다. 거기 위에 뭐 랩으로 덮어 씌워놨다. 그러면 랩이 붙어 있죠. 랩은 우리가 손을 만졌을 가능성이 높죠. 세균이 기어 들어가서 표면에 붙게 되게 되면 음식물을 굉장히 더 빨리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손이 닿지 않게 음식물을 잘 자르고, 그리고 밀폐 용기에 뚜껑도 음식물에 탁 붙지 않게 약간 띄워서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수박을 자른 다음에 랩을 바르는 것은 안 좋아요. 좀 잘게 이제 큐브로 잘랐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통에 담은 다음에 뚜껑이 직접 음식에 닿지 않는 약간 거리를 띄워서 밀폐 보관을 하면 훨씬 더 좋죠. 음식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냉장고 속에 넣어서 식히면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세균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냄비라든지 아니면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면 빈 틈이 약간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균은 기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폐 용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찬물에 음식물을 먼저 빨리 식히고 뚜껑 닫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증식하는 온도를 최대한 피하는 것, 그게 이제 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냄비째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뚜껑 덮고 이걸 찬물에 빨리 식히는 거예요. 빨리 식혀서 2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재빨리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면 세균이 생길 환경을 조성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걸 천천히 시키면 또 뚜껑 열어놓고 막 놀다 보면은 곰팡이도 날아 들어가고 세균도 우리 손에서 뭐 기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세균이 이미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생겨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한 2, 3일 정도 되면 아주 희한한 그런 맛이 나는 독극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세균은 우리 손에서 많이 옵니다. 음식을 할 때 나물 같은 경우에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금방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주물주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포도당 구균이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손맛이 아니라 실제는 세균과 이런 범벅이 된 그런 음식일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세균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또 다른 소스는 이제 흙이죠. 식물의 뿌리 이런 데 세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고기를 썰었을 때 고기에 썬 단면, 그런 데는 정육점에서 쓴 칼에 세균이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고기의 단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고기를 갈아 놓은 고기의 경우에는 그 단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가는 기기 자체가 고기에 계속 묻으면서 고기를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그 갈아 놓은 고기는 세균 범벅이에요. 금방 요리를 해야 되지 그걸 냉장고에 2, 3일 뒀다가 드신다 벌써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기를 갈아서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뒀다가 요리를 해 드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면,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얼굴에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잖아요. 보툴리늄 균이 만든 독소인데, 독이에요. 약간만 찔러 넣어도 이게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이 갈아놓은 고기에 사는 세균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독은 완전히 가열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이제 살해를 할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기를 갈아요. 일주일 동안 둡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기름에 튀기는데 살짝만 속에는 레어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햄버거를 주면은 이제 햄버거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알코올로 닦아낸다. 세균을 죽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 속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흘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물질로 이 냉장고를 닦습니다. 닦으면은 단백질 성분이나 지방 성분을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초로 염기성 성분 사용했으니까 그걸 좀 중화도 시켜주고 세균도 죽이는 의미에서 식초로 닦아주면 상당히 깨끗해지는데, 맨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알코올 같은 것으로 한 번 더 닦아주면 세균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아미노산에 뭐가 들어있냐면 질소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질소 유도체 같은 것들,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고 몸속에서요. 이걸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요소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몸에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출을 어디로 하느냐? 소변으로 배출을 해요. 신장을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몸 근육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먹는 게 단백질 파우더인데,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짜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삼투압에 의해서 그런데요, 삼투압의 원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가 원리입니다. 이게 요걸 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그 소금은 어디로 가느냐면 혈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관 속에 소금 농도가 높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소금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서 혈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혈관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혈관벽을 세게 누르게 되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 짠 것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보다 실제 더 위험한 게 단짠이에요. 원래 단짠이어야 잘 팔리고 맛있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단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해요. 당분을 없애려고. 근데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몸에서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단짠 음식을 먹게 되면 당분 때문에 혈압이 더 높아지고요. 인슐린이 이제 생기게 되면 나트륨을 또 붙잡아서 혈관 속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짠 음식은 혈관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건 좋아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것들,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것은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 성분이 있죠. 지방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지럼증이라든지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고용량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복용을 어느 기간 동안만 하라고 돼 있다든지 하루에 얼마 미만만 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빈혈이 있으신 분의 경우에 빈혈약을, 철분제를 드시잖아요. 근데 이 철분제는 물에 잘 녹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염기성 용액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녹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철분제하고 제산제를 같이 먹으면은 철분제 효과가 싹 사라져 버려요. 철분제하고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들 또는 주스 이런 걸 같이 먹으면 섬유질에 철분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도 붙잡혀서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철분제는 물로 드시든지 아니면은 펄프가 없는 오렌지 주스 요것만 가지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하고 약이에요.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또 그 약을 같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술은 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알데하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간이 이미 많이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우리가 진통제라고 먹게 되면은 이 진통제가 또 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술하고 약을 같이 먹는 것, 술 먹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주스로 많이 알고 계신 자몽 주스, 그냥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하고 하면은 상극입니다. 자몽 주스는 마치 야누스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약은 세포로 약이 들어가는 과정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어떨 때는 이 약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되는데 그 배출되는 과정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 주스는 좋은 주스지만 따로 약하고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우유인데, 우유는 좋죠. 우유는 단백질도 주고 칼슘도 주고 굉장히 좋지만 약하고는 상극입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몸에 좋으려고, 뼈가 잘 생기라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유에는 칼슘이 많으니까 먹으면 더 좋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유 속에 이제 칼슘이 있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가 그 칼슘에 붙어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광결석, 신장결석은 그 주성분이 뭐냐면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건데요. 이 옥살레이트라는 것은 좀 쓴맛이 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시금치라든지 견과류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칼슘은 어디 많이 들어 있어요? 멸치라든지 우유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죠. 근데 두 음식을, 칼슘이 많은 음식과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실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딱 만나면서 결석이잖아요. 칼슘 옥살레이트를 위 속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좋죠. 그런데 우유나 멸치를 먹고 조금 기다리면 신장이라든지 우리 혈액 속에 칼슘 성분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지 견과류를 먹게 되면 이제 신장이나 방광에 칼슘 성분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돌덩이가 생겨요. 결국은 신장을 막고, 그럼 신장의 사구체를 막게 되니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것은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같이 먹는 것은 괜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굳이 그걸 좋은 걸 먹겠다고 매번 그걸 같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먹었으면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 다른 걸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삼겹살 집에 가면은 생고사리를 불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고사리 속에는 베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팔팔 끓여서 그 성분을 다 빼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고사리 나물은 전부 물에 많이 끓여서 위험한 성분을 다 빼낸 다음에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고사리를 그냥 우리가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 발암 물질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생고사리인지 아니면은 팔팔 끓여서 여러 번 우려낸 고사리인지 그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콩 같은 게 들어있는 샐러드 많이 드시는데 살짝 익힌 강낭콩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속에 렉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입니다. 독이 돼서 우리 장으로 들어가면 미네랄도 흡수를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역질도 나게 하고 그런 독인데 콩은 반드시 팔팔 끓여서 완전히 익혀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익혀서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개예요. 비브리오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온도가 좀 높아지면 비브리오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균이 만드는 그런 독소가 많으면 생기는 병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거죠. 피를 썩게 하는 그런 병인데 근데 이건 다행스럽게 조개는 잘 익히기만 하면 그 폐혈증 균이 다 죽으니까 잘 익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는 가장 위험한 독이 술이죠. 술하고 담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호식품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독이죠. 그리고 설탕도 독이잖아요. 단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입에 너무 뭔가 맞고 내 정신을 약간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 한 대 피우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스트레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몸에는 약간 무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밍숭맹숭하게 사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독이 언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냉장고 앞에 어떤 음식은 어떻게 하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 놓고 그런 수칙들을 잘 지키고 독을 피하면 건강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겁니다.